전체 데이터가 있고 클래스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빨간색은 3개, 녹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는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잘못 쪼개면 결국은 8대2로 쪼개는 거잖아요. 8을 쪼개는데 여기에 녹색이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란색이 다 이러고. 그러면은 뭔가 테스트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원본이 가지고 있는 샘플의 이 비율 있죠. 전체 개수에서 빨간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차지하는 비율과 파란색이 차지하는 비율과 녹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분리할 때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스트래티파이입니다. M 타겟이 우리가 분류를 하고자 하는 클래스 모델 클래스 데이터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자를 때 균일하게 잘라라. 요거 기준으로.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분류할 때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할 때는 요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를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넣어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는 로지스틱 회기 불러오시면 돼요. 자, 핏을 하시면 되고요. 자, 뭐라고 하죠? 요거 맥스 이터를 만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뭐라고 안 해요.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도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요거는 학습이 잘 됐는지를 본 거고, 이제 요거 가지고 보통 테스트를 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지표를 프리딕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SD에 대한 프리딕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레드 3을 볼게요. 자, 그럼 브림, 로치, 스멜트, 퍼치해서 예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첫 번째가 브림이고 두 번째가 로치이고 세 번째가 스멜트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LR3 모델이죠. 저희 로지스틱 회기 모델. 자, 우리가 얘한테 이제 모델한테 자, 너 공부한 거 바탕으로 네가 이걸 예측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 근거가 뭐니? 얘가 브림이라는 근거가 뭐니? 그러면 제가 자주 쓰이는 거 위주로 또 소개를 드릴게요. 프리딕트 프로바라는 게 있어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이 이 프로바가 이제 프로버빌리티라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TSD를 넣어주시면은 요거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과학적 표기법이 아니라서 보기 힘들죠? 이거는 제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지금 찾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놓고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데이터 프레임도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놓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너무 많으니까 자를게요. 좀. 제일 위에 거 한 줄만 자를게요. 자,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자, TSD 학습 데이터죠. 뭐 무게도 있고,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너비도 있고, 총 6개입니다. 그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각각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 네 번째 클래스입니다.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99%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은 0.0004%, 나머지는 거의 0에 가깝고 있어요. 이 끝에 거는 0.005.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첫 번째 클래스가 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자, 확인하고 싶죠? 확인 가능합니다. 모델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야, 모델아, 네가 첫 번째 클래스가 99%라는 건 알겠어. 그럼 첫 번째 클래스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다시 되묻고 싶잖아요. 모델은 이 클래시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브림, 두 번째는 파르키, 세 번째가 퍼치.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브림일 확률이 99%다. 맞죠? 파르키일 확률이 0.004. 얘네들은 죽어도 아니란 얘기예요. 화이트피쉬일 확률이 조금 있는데 사실 무의미하죠. 이거는 거의 브림이라고 봐야 돼요.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겠죠. 정답은 TST죠. TST의 첫 번째 거. 브림 맞죠? 그래서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무조건 여기가 다 높으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만 쪼개볼게요. 이제 10개 10개. 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78, 제일 높은 게 78%. 그럼 얘는 어쨌든 좀 높긴 한데 얘가 아닐 확률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모델은 그래서 다섯 번째를 약 78%의 확률로 파이크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거니까 퍼치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모델한테 우리가 결국 이거를 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 그러면 모델아, 네가 봤을 때 이 어종을 분리하는데,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성이 제일 많이 사용됐니? 라는 걸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클래스 웨이트. 잠시만요. 잠시만요. 검색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게 따로 정리해서 나온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래서 피처 중요도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써봤어요. 피처 중요도라는 게 결국 가중치잖아요. 코드 하나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뭘까요? 행열입니다, 현재. 제가 판다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행, 그리고 열이에요. 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요 행에 대한 게 뭐냐면, 총 6개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6개고요. 그 행은 7개입니다. 행의 의미. 이게 클래스 개수예요. 열의 의미. 특성의 개수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열이 6개잖아요.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특성, 세 번째 특성, 네 번째 특성, 다섯 번째 특성, 여섯 번째 특성. 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게 아까 그 클래스 중에 뭐 브림, 파르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칼럼이랑 인덱스까지 다 정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특성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LR3 점 특성을 주던가 피처 네임스 여기 있네요. 이렇게 피처 네임스 하시면은 사용한 특성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건 아까 보셨다시피 플래시스. 이걸 종합해서 이제 만드시면은 칼럼에다가 이거 넣으시고 인덱스에다가 이거 넣으시고 됐죠? 자,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자, 불임이라는 것을 구별할 때 어떤 물고기가 불임인지 판단하는 데 가장 주요했던 것은 요거죠. 하이트. 그래서 아까 제가 하이트가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하이트가 제일 높아요. 이 불임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진 분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퍼치를 타겟으로 잡고 양성으로 잡고 나머지 음성으로 잡을 땐 물론 데이터를 다 넣는 게 좋지만 이 중에서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렉스 3이 가장 지표가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도랑 뭐죠? 재현율 한번 볼게요. 자, 이 프레드 3은 LR3, 그죠? 얘가 예측한 결과고요. 우리가 얘한테 학습을 시킬 때는 이걸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TRD, TRT.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프레드 3, TSD니까 요거에 대한 정답은 요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정밀도랑 재현율 볼 건데, 시점, 스코어. 자, 일단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나와요. 왜냐면은 멀티클래스다. 프리시전이랑 뭐죠? 리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차 행렬에서 구한 거잖아요. 5차 행렬이라는 게 이진 분류에서 나왔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못 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디에 있냐면 매트릭스에 있어요. 자, 여기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분류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이거를 프린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해석하는 방법은 이 브림에 대한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를 따로 보는 거고요. 파르키에 대한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를 따로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 이제 다 높잖아요. 근데 이제 로치만 조금 이게 낮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 한해서는. 나머지는 다 잘 맞춘 거죠. 자, 어큐러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크로라는 게 있고 웨이티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자세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그냥 웨이티드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지표를 좀 더 자주 본다.
그렇죠? 그래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다중 분류 같은 경우는 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이용하시면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에 대한 재현율과 정밀도.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모르시겠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잘 접수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헷갈려서 여러분 몇 번 계속 봐야 됩니다. 사용을 해봐야 되고 봐야 돼요. 불임의 프리시전이 1이란 얘기는 도미에 대해서 정밀도가 1이란 얘기고, 정밀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예측한 게, 불임이라고 예측한 게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불임 중에 다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프리시전 리콜 기억나시죠? 그렇게 각 분류에, 그러니까 각 클래스에 대해서 그 지표를 따로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치 같은 경우는 프리시전에서 막 내가 맞다, 요거 로치 맞아, 로치예요 라고 한 거는 다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 로치를 다 맞추진 못한 거예요. 내가 로치라고 한 건 다 맞은 건데 로치인데 로치라고 안 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F1 스코어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조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 두 개의 평균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포트는 뭐냐면은 그 샘플의 개수입니다. 불임이 7개고요. 파르키가 2개, 터치가 11개. 됐죠?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매크로랑 웨이티드. 웨이티드는 샘플의 개수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샘플의 개수가 적은 애들이 좀 더 이게 보정을 하기 위해서 크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중치, 그러니까 샘플에 편향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매크로는 그냥 균일하게, 얘가 더 많고 얘가 적어도 그렇죠? 균일하게 잡겠다는 뜻이고, 요거는 그 샘플의 그 어떤 균일도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원본을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평균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공평하게 하는 거죠.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를 자주 본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각 클래스에 대한 핵심 지표, 이 두 개가 핵심 지표죠. 정확도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대강 해석하는 방법 알았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모델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확률이라든지 피처의 중요도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었고,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를 이용해서 이 모델의 전체적인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